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정말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의자에 앉아 계시든 소파에 누워 계시든 아마 스스로는 아주 고요한 상태라고 여기실 텐데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느끼죠. 근데 사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이 광활한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마치 거대한 보이지 않는 우주선에 올라탄 것처럼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주의 속도라는 아주 흥미로운 글의 발췌문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그 자료 흥미롭더라고요. 네, 우리가 매일 발 디고 살아가는 이 행성 그리고 이 우주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 그 숨겨진 속도의 비밀을 좀 파헤쳐 볼 텐데요. 네,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 엄청난 속도를 크게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4단계로요? 네, 마치 그 양파 껍질 벗기듯이 지구의 자전이라는 가장 가까운 움직임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은하 전체의 거대한 이동까지 그 스케일을 점점 확장해 나갈 겁니다. 기대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자, 어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 발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낮과 밤을 선물하는 지구의 자전. 이 회전 속도 대체 얼마나 될까요? 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사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속도죠. 적도 지방을 기준으로 하면요, 지구가 시속 약 1674km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시속 1674요? 네, 이걸 초속으로 바꿔보면 약 465m 정도 돼요.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네, 그렇죠. KTX보다 훨씬 빠른 거 아닌가요? 훨씬 빠르죠. KTX 최고 속도보다 한 5배 이상 빠르고요. 소총에서 발사된 총알 속도랑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총알 속도요? 와.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은 적도보다는 회전 반경이 작으니까 조금 느려요. 시속 한 1300에서 1400km 정도 됩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빠른데요. 그렇죠. 여전히 엄청난 속도죠. 시속 1600km가 넘는다니 그럼 비행기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가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빨리 도는데 왜 우리는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러움은커녕 아주 작은 움직임조차 전혀 못 느끼는 걸까요? 네. 그게 정말 신기한 지점이죠. 그래서는 만약 지구가 갑자기 휙 멈춘다면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날아가 버릴 거라고 하던데요. 바로 그 지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속도를 늪이지 못하는 이유는 물리학의 기본 원리, 바로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아, 관성이요? 네, 관성이라는 게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이잖아요. 네, 그렇죠. 학창시절에 배운 기억이. 중요한 건 지구 표면만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를 둘러싼 대기, 저 넓은 바다,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우리 자신까지 지구 위의 모든 것이 같은 속도로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죠. 아, 우리뿐만 아니라 공기랑 바다까지 전부 다요? 네, 전부 다요. 예를 들어서 아주 부드럽게 달리는 KTX 안에서 창밖을 안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열차가 일정한 속도로 쭉 달리는 동안에는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못 느끼잖아요. 맞아요. 뭐 음료수를 마시거나 해도. 그렇죠. 하지만 열차가 갑자기 급정거하거나 속도를 바꾸면 몸이 확 쏠리는 걸 느끼죠. 아, 네, 그렇죠. 바로 속도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구자전도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움직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아하, 속도 자체가 아니라 속도의 변화를 느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갑자기 멈춘다면 네. 상상하시는 그대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관성 때문에 그동안 시속 1600km 이상으로 동쪽으로 움직이던 모든 것들, 건물, 자동차, 나무, 바위,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 이 속도를 유지하면서 지구 표면에서 동쪽으로 그냥 내동댕이 쳐지겠죠.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파괴되는 대재앙일 겁니다.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서 못 느낀다니 당연한 원리인데도 새삼 신기하게 다가오네요, 진짜.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좀 덧붙이자면요. 이 자전 속도가 영원히 일정한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정말요? 변해요? 네, 아주 미세하게 느려지고 있어요. 주된 원인은 바로 달입니다. 달. 달이요? 달 때문에요? 네,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 이걸 조성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성력 때문에 그래요. 달의 중력이 지구 바닷물을 끌어당겨서 밀물, 썰물 만드는 것처럼 지구 자체에도 아주 미세한 마찰을 일으키거든요. 아, 마찰이 생기는군요. 네, 이 마찰 때문에 지구의 자전 에너지가 아주 조금씩 소모되면서 자전 속도가 100년에 약 0.002초 정도 느려지고 있습니다. 100년에 0.002초.
엄청 미세하네요. 아주 미세하지만 이게 쌓이면 의미가 있죠. 아주 먼 미래에는 하루의 길이가 지금보다 훨씬 길어질 거라는 뜻입니다. 와, 달 때문에 하루 길이가 달라진다니. 우주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참 경이롭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개인적인 스케일에서 좀 벗어나서요. 좀 더 우주적인 관점으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운동인데요. 이 속도는 자전 속도와는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스케일이 확 달라집니다. 지구의 평균 공전 속도는 시속으로 약 10만 7,208km에 달합니다. 10만은 7천이요. 시속이요. 네, 시속입니다. 초속으로 계산하면 약 29.78km, 그러니까 거의 초속 30km죠. 초속 30km? 아까 말씀드린 총알 속도, 초속 약 0.4에서 0.5km랑 비교하면 대략 한 60배에서 70배 정도 빠른 속도예요. 6, 70배요?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1초 동안 지구는 이미 30km 가까이 우주 공간을 이동한 셈입니다. 와,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를 1초 만에요? 그렇죠. 그 정도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전 속도와는 정말 차원이 다르죠. 초속 30km. 그 속도를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앉아있는 이 공간이 막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질주하는 무슨 조종석처럼 느껴지는데요. 하하,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엄청난 공전 속도도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까 자전 속도는 조금씩 느려진다고 하셨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구의 공전 궤도가 완벽한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찌그러진 타원 형태거든요. 아, 타원 궤도. 네, 그래서 지구랑 태양 사이의 거리가 계속 변하는데요. 지구가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 이걸 근일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근일점에서는 중력이 더 강하게 작용해서 공전 속도가 시속 약 11만 km까지 빨라져요. 더 빨라지는군요. 네, 반대로 태양과 가장 멀어지는 지점 원일점에서는 중력이 좀 약해져서 속도가 시속 약 10만 5천 km 정도로 약간 느려지죠. 타원 궤도 때문에 속도가 이렇게 변하는군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뭐랄까 살인적인 속도로 움직이면서 왜 지구는 경로를 이탈해서 저 멀리 우주 공간으로 휙 날아가 버리지 않고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태양 주위를 돌 수 있는 거죠? 바로 태양의 강력한 중력 덕분입니다. 중력의 핵심이에요. 아, 역시 중력인가요? 네, 태양은 그 어마어마한 질량으로 지구를 끊임없이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구는 초속 3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직선으로 쭉 나아가려는 성질, 즉 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옆으로 가려는 힘. 그렇죠. 그런데 태양의 중력이 이 직선 경로를 계속 안쪽으로 휘게 만드는 거죠. 마치 그 줄에 매달린 공을 뱅뱅 돌리는 것처럼요. 아하. 지구가 옆으로 나아가려는 속도와 태양이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중력, 이 두 힘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벗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지도 않고 안정적인 타원 궤도를 따라 계속 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그 균형이 정말 완벽하네요. 이 완벽한 균형 덕분에 우리가 규칙적인 사계절과 1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받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태양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 건데.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근데 옆으로 워낙 빠르게 움직이니까 계속 부딪히지 않고 도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끊임없이 떨어지면서 돌고 있다. 와, 표현이 정말 확 와닿네요. 자전과 공전만 해도 이 정도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태양계 자체가 또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건 정말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맞습니다. 이제 훨씬 더 거대한 스케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태양계, 그러니까 태양과 그 주위를 도는 행성, 소행성, 해성들, 이 모든 걸 포함한 시스템 전체가요, 통째로 우리 은하의 중심을 향해서 거대한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습니다. 태양계 전체가요? 그건 또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가요? 속도가 이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속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을 도는 평균 속도는요, 초속 약 220km입니다. 초속 220km요? 네, 시속으로는 무려 79만 2,000km에 달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속도죠. 지구 공전 속도 초속 약 30km보다도 7배 이상 빠른 속도예요. 7배나요? 와... 1초에 220km를 간다는 건
그냥 눈 한 번 깜빡할 사이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절반 이상을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이전 속도들이 갑자기 좀 초라해 보이는데요? 혹시 이게 그 유명한 빛의 속도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빛의 속도가 보통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양계 공전 속도 초속 220km는 빛의 속도의 약 1300분의 1 정도 되는 속도입니다. 아, 빛에 비하면 그래도 좀 느리군요. 뭐 빛에 비하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속도와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빠른 속도임은 분명하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 엄청난 속도로 태양계가 우리 은하 중심을 한 바퀴 완전히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억 2,500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2억 년이요? 한 바퀴 도는데? 네, 천문학자들은 이 기나긴 시간을 은하년, 갤럭틱 이어라고 부릅니다. 은하년. 우리 태양의 나이가 약 46억 년 정도니까요. 태양은 탄생 이후 지금까지 20바퀴 이상 은하 중심을 공전한 셈이죠. 20바퀴 이상이나 돌았군요, 태양이.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공룡들이 지구를 지배하던 시대에는 태양계가 지금과는 은하의 전혀 다른 위치에 있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와, 은하 속 위치가 달랐다니. 정말 우주적 시간 감각이네요. 그런데 정말 설마 여기서 더 큰 움직임이 또 있는 건 아니겠죠? 이쯤 되니까 거의 현기증이 날 지경인데요. 아하, 놀랍게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단계가 남아있어요. 네 번째 단계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움직임을 포함하는 이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 밀키웨이 자체도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은하 전체가 움직인다고요? 아니, 그럼 어디로 움직인다는 거죠?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은하는 주변의 다른 은하들과 함께 국부 은하군, 로컬 그룹이라고 불리는 작은 은하 집단을 이루고 있어요. 뭐 일종의 우리 동네 은하들이라고 할 수 있죠. 국부 은하군. 그런데 이 국부 은하군 전체가 하나의 단위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더 큰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인데 바로 천여자리 은하단, 버거 슈퍼클러스터라는 훨씬 거대한 은하들의 집합제 방향으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천여자리 은하단. 은하들의 도시 같은 곳으로 끌려가고 있다니. 스케일이 정말. 그럼 그 이동 속도는 또 얼마나 빠른가요? 우리 은하 자체의 이동 속도를 측정하는 건 어떤 기준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값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네. 하지만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측정 방법 중 하나는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아주 오래된 빛, 바로 우주 배경 복사, Cosmic Microwave Background, CMB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아, 우주 배경 복사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빅뱅 직후 우주가 식으면서 남겨진 희미한 전파인데요. 우주 전체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이 CMB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은하는 대략 초속 600km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특정 방향을 향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속 600km요. 와, 태양계가 도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데요? 네, 훨씬 빠르죠. 태양계가 은하 중심 도는 속도 초속 220km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입니다. 와, 초속 600km 이상이라니 이제는 정말 뭐 숫자만으로는 감도 잡히지 않네요. 자, 그럼 한번 최종 정리를 해보죠. 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지구 위에서 자전, 적도 기준 초속 약 0.46km를 하면서 동시에 태양 주위를 공전, 초속 약 30km 하고 있고 네, 그렇죠. 또 이 태양계 전체와 함께 은하 중심을 맹렬하게 돌고 있으며 초속 약 220km. 네, 심지어 우리가 속한 은하 전체가 우주 공간을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로지르고 있다. 초속 약 600km 이상. 이 모든 속도가 막 중첩된 다차원적인 움직임 속에 놓여 있다는 거네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 모든 걸 합하면 도대체 얼마나 빠른 건지 상상조차 힘든데 이 복잡하고 격렬한 움직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이게 참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엄청난 속도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고요. 그 이유는 아까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관성과 중력, 그리고 일정한 속도 덕이라는 점입니다. 네, 일정한 속도. 핵심은 우리가 속한 시스템 전체, 지구, 대기, 우리 자신, 그리고 더 나아가 태양계와 은하까지가 주변 환경과 함께 거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속도의 변화, 즉 가속이나 감속, 혹은 방향의 급격한 전환이 있어야만 우리 몸은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비행기 예를 드셨는데 안정적으로 순항하는 비행기 안에서는
음료수를 따라 마셔도 아무렇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죠. 네, 맞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주에는 절대적인 정지 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절대적인 정지는 없다. 네, 모든 움직임은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다고 느끼는 이 평온함은 오직 지구라는 시스템 내부에서의 상대적인 상태일 뿐이라는 거죠. 우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격렬한 속도로 시공간을 여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여행사였군요, 계속. 그렇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우주 안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발딛고선 이 땅이, 이 행성이 사실은 상상 초월의 속도로 우주를 항해하는 거대한 자연우주선이라는 깨달음이죠. 거대한 자연우주선, 멋진 표현인데요. 뒤에 우리가 이야기한 속도들이 우리를 더 큰 그림, 즉 우주적 관점과 연결시켜주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역동적인 우주의 춤, 그 일부인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속 수백만, 수천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는 거대한 우주선의 승객인 셈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느끼는 고요함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오늘 밤 혹시 밤하늘을 올려다볼 기회가 생긴다면 저 고요해 보이는 별들 하나하나가, 그리고 우리가 딛고선 이 지구가 실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아마 평소와는 다른 아주 경이로운 감각으로 밤하늘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우주 속에서 정지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움직임이란 또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느끼는 그 감각 자체가 사실은 이 거대한 우주적 운동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지극히 상대적인 인식체계는 아닐까요? 와, 깊은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여러분과 더 깊이 탐구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